오지고 지리고 재밌고 비망류 맞고 심심할 때 돌리고 비망류 맞고 비망류 맞고 비망류 맞고 재밌어 또 돌리고 비망류 맞고 때와 장소 상관없이 모두가 즐기는 맞고 대한민국 1등 맞고 비망류 맞고.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 산책 도시의 발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도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시학, 또 도시인문학, 또 도시를 발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도시에서 아마 잘 살기 위해서일 겁니다. 도시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내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우리 도시, 그 도시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도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아마 그게 우리가 도시를 공부해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 공부는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주인이기도 한 우리 시민들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도시에서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마을에서 어느 날 쓰러지신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구해줄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내가 혹시 쓰러지더라도 우리 이웃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100%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불안하십니까? 서울에 있었던 우면산 산사태 사고, 그리고 또 세월호 사고, 그리고 판교 그 환풍구 붕괴 사고, 이런 사고들을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국민인 나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또 우리 도시에서 나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더욱이 내가 사는 마을에서 나는 내 아이를 마음 놓고 내놓을 수 없다, 이런 불안감에 걱정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까? 우리 마을의 안전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어쩌면 이웃들일지 모릅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CCTV나 높은 아파트 담장보다도 나와 함께 살고 또 서로 알고 서로 소통하며 지내는 이웃들이 어쩌면 더 나를 지켜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옮겨와서 살면서 그 익명성의 자유로움을 만끽했죠. 옛날에 시골에서 살 때는 서로 다 많이 알고 사는 관계였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할 수도 없죠. 술을 먹고 저녁 때 비틀비틀 걸어오면 그 다음날 바로 누군가가 소문을 내죠. 아무갯집 몇째 아들이 술주정을 하더라. 이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 서로 잘 아는 관계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익명성이 주는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런 자유로움이
정도가 지나쳐서 누구도 누구를 알지 못하는 절연사회, 서로 연을 끊고 사는 사회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혼자 생을 마감하는 이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동네에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심지어 한 동에서, 건물에서 살면서 서로 전혀 모르고 서로 왕래하지도 않고 지내는 경우들이 많죠. 모래알처럼, 벌집 속 애벌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합니다. 반면에 이웃들과 연결해서 서로 연대하면서 또 공유하면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서울의 성미산 마을을 비롯해서 이웃들끼리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선택은 우리 몫인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웃들과 관계없이 모래알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가까이 사는 이웃들과 서로 알고 지내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갈 것인가? 행복도시라고 하는 책을 쓴 찰스 몽고메리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젊은 학자죠. 해피시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런 행복한 삶, 도시 삶을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또 한 사람, 이 행복도시 화두를 꺼낸 사람이 있죠. 원순 씨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에 처음 취임한 뒤에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연 자리였죠. 이 강연 자리에서 원순 씨는 행복을 화두로 꺼냅니다. 서울은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이고 세계 인류 도시다. 그런데 이 서울에서 살고 계시는 시민들은 과연 행복한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이 펍 얘기를 하죠. 영국 사람들은 퇴근하면 마을에 있는 술집이죠. 마을의 펍에 가서 이웃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축구 구단 응원을 같이 큰 소리로 하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푼다. 이 영국인들에게 마을은 이를테면 힐링 캠프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천만 시민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서울에서 시민들은 과연 행복한가를 공무원들에게 물었던 거죠. 행복도시 이야기를 했던 이 두 사람이 지난 2015년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만날 자리가 있었죠. 이 서울시가 열었던 사회혁신 컨퍼런스에 참가차 서울을 찾았던 찰스 몽고메리와 박원순 시장의 대담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그 대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주 저는 흥미로웠죠. 두 사람의 행복도시는 어떻게 각고 다를까 궁금했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거대 도시에서 개개인들은 상대적으로 더 고독해질 수 있다. 천만 도시는 그만큼 더 시민 개개인들은 고독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시민들은 연결할 필요가 있다. 서로 알고 지내고 서로 연계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찰스 몽고메리에게도 제가 물었습니다. 행복도시는 어떤 도시냐? 같은 얘기를 합니다. 행복도시는 시민들이 서로 모래알처럼 따로따로 무관하게 사는 곳이 아니고 서로 연결해서 살아가는 곳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복한 도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찰스 몽고메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문제를 직면하라. 감내하지 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참고 살지 말고 아니다 싶으면 그 문제와 맞닥뜨려서 문제를 풀어라. 특히 이 자동차를
더 주인처럼 섬기는 도시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주인의 권리를 회복해라. 사람을 더 주인처럼 섬기는 도시로 바꾸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행복도시를 주장했던 두 사람의 얘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문제를 풀어라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였는지 박원순 시장은 2011년 시장에 취임한 직후에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들을 시작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마을 공동체 행정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아마 시장 취임 후 한 달이 안 됐을 때였을 겁니다. 2011년 12월쯤에 조찬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의 이 마을 행정과 관련되는 젊은 과장님들이 불려왔고, 그리고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이 마을 활동을 했던 활동가분들이 초대되어 왔죠. 그리고 저도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불려가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었죠. 먼저 이 성미산 마을의 활동가들이 성미산 마을의 이야기들을 했고, 또 다른 활동가들도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마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분들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이 마을을 이 도시행정의 중심에 두려고 한다. 이 마을 행정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달라. 공무원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지만 마을 행정은 어쩌면 마을 활동가 여러분들이 가장 전문가들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마을 행정의 틀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죠. 그리고 아마 일주일 뒤에 마포구청에서 서울 전역에서 활동하던 마을 활동가들이 거의 100여 명 모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갔었죠. 이 자리에서 마을 활동가들이 이 박 시장의 요구를 서로 전해 듣고 팀을 짜서 서울시의 마을 행정의 틀거리를 만드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제안대로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도 만들고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도 만들고 또 마을 공동체 위원회도 구성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인 마을 행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 서울시는 여러 마을에서 다양한 주민들이 주도하는 이런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들을 전개해 왔죠. 지난 5년 동안 약 5,000개 가까운 주민 모임이 만들어졌고, 이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의 숫자도 약 15만 명 가까이 됩니다. 1000만 서울 인구에 비한다면 1.5% 아직은 작고 미약한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일들을 시작하고 있죠. 또 확산되고 있죠. 초등학교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모여서 부모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다양한 재미있는 쉼터를 만들고, 또 동네마다 방송국 또 신문사가 만들어져서 마을 미디어가 활성화되고, 또 다문화 활동, 또 공간들, 주민들의 모임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들이 또 만들어졌죠. 마을 공동체 활동은 이 거대 도시 서울시가 진정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딛고 있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비판적인 시각들도 있죠. 1000만 거대 도시에서 과연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이런 비아냥도 있을 수 있고, 마을 공동체 활동은 극히 일부 사람들의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마을로 우리 마을을 바꾸어가는 이런 일들은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주민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그리고
중장년들에게 정년을 하고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또 노년층 어르신들에게도 필요한 일이죠. 또 이 일은 비단 집을 고치고 길을 고치는 이런 하드웨어 사업만이 아닙니다. 마을에서 건강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고 또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약자들을 돌보는 복지 활동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시민 누구나가 문화예술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또 주체가 되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마당이기도 하죠. 이러한 마을 공동체 활동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마을 공동체 활동이 이제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확산되어가는 전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독주택에 비해서 아파트 단지는 말 그대로 떨어져 살아가는 삶이 그동안에는 보편적인 것처럼 여겨졌죠. 이 아파트란 말이 어파트먼트죠. 그러니까 한 덩어리이긴 하지만 각각은 다 서로 따로따로인 그런 어떤 주거 양식이죠.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 모래알처럼 살아가는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고 공유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언론에서 접했던 사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주의 어느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 어느 날 포스트잇이 붙게 되죠. 안녕하세요. 저는 몇 층에 이사온 아무개예요. 우리 집에는 아빠, 엄마, 그리고 저, 그리고 제 동생 이렇게 네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포스트잇을 보고 누군가가 그 옆에 답글을 달았죠. 아, 나는 몇 층 몇 호에 사는 아무개인데 새로 이사온 너를 환영한다. 이런 환영의 포스트잇이 결국은 엘리베이터 안을 다 덮을 만큼 채워졌죠. 한 아이가 이렇게 똑똑 두드린 노크에 많은 주민들이 화답을 하는 거죠. 고양시 호수마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어느 날 포스트잇이 붙습니다. 게시판에 이 아파트 단지에 20명 경비원들을 구조조정을 해서 10명으로 줄이려고 한다. 이러한 게시문을 본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자기 의견을 써붙인 거죠. 아파트의 경비원 아저씨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분들의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느라 힘들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비용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경비원들을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담은 초등학생의 포스트잇을 보고 또 다른 주민들이 의견들을 표현을 합니다. 마을에서는 이처럼 누군가가 자기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으면서도 침묵하는 다수들이 많을 때에는 대부분 다 찬성하는 것처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또 서울 성북구 석관동 두산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 운동을 합니다. 4년 동안 약 4억 원 정도의 비용을 결국 절감을 하죠. 그리고 이 절약한 비용을 가지고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경비원들은 또 주민들께 감사의 보답을 하고 성북구는 이 갑을 계약을 동행 계약으로 바꾼 아주 혁신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동행은 함께 걷는다 동행도 있고 함께 행복한다 하는 이 동행도 있죠. 결국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누군가의 이런 작은 표현, 작은 의견을 계기로 해서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어가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체 주택의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공동주택의 좋은 예죠.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도 이를테면 공동주택입니다. 이런 공동주택은 누군가가 지어놓은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방식이죠. 그리고 그 공동주택에서 만나게 되는 이웃은 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공동체 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성미산 마을에 소행주라고 하죠. 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주택. 이 소행주가 공동체 주택의 좋은 예죠. 9가구 정도 되는 주민들이 함께 살 공동체 주택을 짓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각자 살 집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또 주민들이 함께 쓸 공유 공간은 어떻게 꾸밀지, 이런 생각들을 주고받아서 결국 소행주 1호가 지어지게 되죠. 이 소행주 1호는 1층은 주차장으로 쓰이고 또 차가 빠져나가면 아이들의 놀이터로 쓰이죠. 그리고 2층은 전체가 다 공유 공간입니다. 이 주방이 있는 공유 공간에서 주민들은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아빠들이 모여서 같이 술자리를 갖기도 하죠. 또 2층에는 공방도 있고 또 회의 공간도 있고 다양한 공유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죠. 그리고 공동체 주택은 우리들이 살 집을 우리가 의논해서 짓기 때문에 각자가 사는 집도 여느 공동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맞춤형 집이 가능한 거죠. 이 소행주의 어느 가구를 보면 아이들이 원하는 아주 흥미로운 공간들을 만들어 놨죠. 아이들 방 바닥에 출입문을 열면 지하 아지트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맞춤형,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쓰는 공유 공간을 이렇게 구비한 공동체 주택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 제자 중에 한 학생이 이런 공동체 주택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이 공동체 주택을 짓는 비용이 공동체 주택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다는 결론이고, 이 공동체 주택에 살면서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생활 비용이 공동주택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다.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 주택에 산다는 게 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 이런 결론의 논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 관건은 우리 시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을의 주인은 주민이죠. 그리고 도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죠. 우리가 시민들이 도시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 인류 역사상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오랜 인류의 역사 동안 시민들은 주인이라고 하는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죠. 도시의 주인은 오직 귀족 또는 왕족 또는 성직자 같은 특수한 계층 사람들이었고, 대다수의 민중들은 도시의 주인 대접을 받지 못했죠. 그러다가 시민혁명을 겪고 도시의 주인이 바로 우리들 시민이다. 이러한 것들이 당연시 되면서 이제 누구나 다 도시의 주인을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민의 권리, 도시에 대한 시민의 권리, 시민권은 피 흘려서 우리가 쟁취한 소중한 권리입니다. 인권이죠. 우리가 원하는 도시를 가질 권리,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도시를 바꿀 권리, 이것이 바로 시민권입니다. 도시에 대한 시민의 권리, 도시권입니다. 이 권리를 우리가 인식하고 도시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우리는 도시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 도시의 주인으로서 나의 존재를 생각하고 있고 또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촛불 집회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로 확산되고 있죠. 저는 이 촛불 집회를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주권 선언으로 봅니다.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행동이기도 하죠. 촛불을 들고 이 시내의 거리를 걸을 때 우리들은 느끼게 됩니다. 늘 자동차에게 내주고 비좁은 보도를 걷던 우리 시민들이 차가 다니지 않는 종로와 세종로, 이 차도 위를 걸을 때 내가 이 도시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죠. 내가 도시의 주인이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촛불 집회를 바라보는 저의 생각입니다. 정치 권력, 자본 권력이 우리 도시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아니죠. 바로 우리 시민 국민들이 우리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또 서로 일깨우고 그리고 뭉쳐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은 투표일 겁니다. 서울의 경우 어떤 선거이든 투표율은 50%를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 서울 시민 1000만 명 가운데 시민의 권리를, 투표를 하는 시민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죠. 투표뿐만이 아니죠. 도시의 중요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도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의 정책을 만드는 일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처음 서울시장에 취임할 때 연단에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가 걸려 있었죠. 시민이 시장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도시의 주인이고 나아가서 내가 우리 도시의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도시는 누가 시장이 되든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70년대였죠. 독일의 에른스트 슈마허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Small is Beautiful. 이 책의 부제는 인간 중심의 경제학입니다. 에른스트 슈마허는 자본주의 경제가 사람을 소외시키고 거대한 시장 경제 위주로 가지 않도록 작은 경제, 또 사람을 중시하는 이런 경제의 대안으로 이 책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정말 이 작은 것들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작은 가게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 거대한 프랜차이즈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골목 상권들을 다 휩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작은 가게들, 또 작은 병원들, 작은 약국들, 작은 설계사무소, 작은 자영업체들이, 작은 기업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다강미. 작을소, 마늘타, 강할강, 아름다울 미죠. 또 소다연강미, 연결할 연자를 넣어서 비록 작아도 그 수가 많다면,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서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다강미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입니다. 이 거대한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 틈바구니에서 협동조합은 상대적 약자이죠. 그렇지만 스페인의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유통산업 또 건설산업 여러 분야까지 진출해서 지금은 스페인의 대기업 7위의 위치를 점할 만큼 강자가 되었죠. 일반 대기업과 달리 조합원들의 권리가 모두 같죠. 그리고 조합원들이 이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치 자기 일처럼 정성껏 일을 합니다. 이 스페인의 몬드라곤 사례처럼 우리가 비록 작아도 그 작은 것들이 많이 서로 이어져서 강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경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시장 경제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입니다. 시장 경제는 공룡 같은 존재죠. 약육강식이고 부익분 빈익빈 강자들이 약자들을 다 잡아먹는 그런 형태이죠. 그렇지만 사회적 경제는 말하자면 토끼들과 같을 수 있죠. 하나하나 작은 존재들이지만 이런 존재들이 모여서 거대한 수를 이루고 거대한 힘을 이루는 거죠. 작은 협동조합, 또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들이 마을에서 또 도시에서 서로 연대하면서 그 수가 늘어난다면 우리들은 시장 경제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강한 경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어느 경제를 더 키울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 경제의 단순한 소비자로 충실한 충성스러운 소비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경제의 적극적인 지지자, 응원자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 우리가 살 건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예, 요즘에 이민 가겠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죠. 이게 나라냐 이런 생각에서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민을 꿈꾸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민을 꿈꾸는 분들께 이민 가기 전에 이사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마을에서 도시에서 이민 가기 전에 내가 꿈꾸는 도시 또 내가 꿈꾸는 마을에 조금 더 근접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마을, 도시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또 이사하기 전에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한번 바꿔보는 일도 권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 마을에 소극적인 그저 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나처럼 살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또 나처럼 우리 마을에 대해서 우리 도시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 또는 불쾌함 또는 어떤 기대, 요구 이런 것들을 우리 이웃들은 갖고 있지 않는지 묻고 서로 같은 생각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을을 바꿔보고 또 우리가 꿈꾸는 도시를 찾아서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나라를 새롭게 다시 세우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도시문학 4번의 시간을 통해서 도시를 새롭게 보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도시의 발견 책이 여러분들의 마을과 도시를 새롭게 발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